1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너무 고맙죠? 벌써부터 대놓고 알려줬어요. 뭐 하겠다는 거야? 이항 대립 관계로 설명을 하겠다라는 사인이죠. 우린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인간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인 실체인 영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이죠.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 말은요, 영혼이 몸에 종속돼 있지 않다. 독립적인 실체다. 라는 얘기죠. 인간의 결정의 원천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이 문장 보고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기는 했는데 뒤에 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의미가 나옵니다. 여하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결정하게 된다? 영혼으로 인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이런 답을 고른 거는 뭐가 결정해 준 거야? 여러분의 영혼이 결정해 준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인간은? 몸밖에 없어요.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없습니다. 벌써부터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결정한다는 건 뭐에 의한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인 거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을 과정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있겠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서 있다면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라면서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그럼 얘들아 질문. 이 글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은 뭐예요? 그렇죠. 자유로운 선택이 바로 자유의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등장했는데 예시는 그냥 쉽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1문단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무엇을 전제할 때? 유물론적 인간관을 전제할 때 인간은 과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가 1문단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잠깐 10번으로 한번 넘어가셔서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 2번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인간이 뭐 때문에 선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의 결정은 뭐다? 신경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죠. 뇌에서 일어난 신경 사건. 자, 그럼 얘들아 물리적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현실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기관을 이용해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야?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인 거죠. 그죠? 신경 사건. 요게 바로 물리적 사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치하네요. 본문의 내용과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가실 거예요.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이 뭐랑 뭐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는데 몸은 물리적인 실체인 거고 영혼은요? 비물질적인 실체였으니까 3번도 맞는 말이죠. 4번입니다. 종교적 인간은 인간의 선택에서 이게 바로 뭐였어? 아까 위에서 인간의 결정의 원천은 뭐라고? 영혼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비물리적 실체 바로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심지어 그게 원천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지요? 답은 5번일 텐데 5번의 근거는 조금 뒤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실 거예요. 이 문단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서 반자유의지 논증이래. 그럼 얘들아 벌써 답이 내려진 것 같지 않니? 반자유의지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유의지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리는 논리적 증명 과정에서는 갑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얘들아 사실 이 글에서는요 뭘 언급했어요? 논증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보아하니 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론을 냈는지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의의 선택. 얘들아 임의 무슨 뜻이에요?
단어 뜻 아셔야 돼요. 무작위 또는요.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또는 자유로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이 논증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논증의 전제예요. 근데 이 전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 선결정되거나 또는 그쵸? 무작위로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얘들아 이 문장은 사실상 무슨 뜻이에요? not 선결정이다 이 얘기죠. 앞에 물결 표시는 not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간단하게만 위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가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반자유주의 논증인데 지금 전제가 하나 나왔죠? 전제 1. 반자유주의 논쟁에서의 대전제는 선택이란 어떻게 될 거래요? 선결정되거나 또는 not 선결정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요 보는 이 문장 어떠한 것은 A이거나 또는 not 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문장 그 자체는 언제나 항상 참입니다.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요 어떤 상황이야? A가 있고 여긴 다 뭐예요? not A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럼 얘들아 무조건 맞는 말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명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런 문장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했던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에서 39번에서부터 42번 그 유명한 가능세계 지문에서 이 명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평가원이 이전에 한번 냈던 문제나 지문이 다음 연도나 또는 시간이 지나서 그 후에 써먹게 된다는 걸 여기서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기출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자 그럼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반자유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작위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무작위 과정은 뭐라고 얘기했어? 이거는 not 선결정이라고 얘기했으니 둘 다 고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고려해야 되는 게 먼저 선결정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결정 과정. 그쵸? 근데 얘들아 선결정이라는 건 뭐야? 앞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 인간의 선택은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착각할지라도 어쨌든 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들아, 인간의 선택은 선 결정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결론은 뭐예요? 인간에겐 자유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결론은 이거죠. 자유의지 없다. 그쵸? 자, 이제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는 뭘 고려해야 돼? 두 번째 가정을 고려해야 되겠네. 인간의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입니다. 자, 반자유의지 논증은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위로 가볼까요? 가보실게요. 얘들아, 얘는요, 결론이 이거래. 자유의지 없다. 그럼 결국에는 얘들아 사실상 이거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거나 자유의지가 없다. 결론은 뭐야?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가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전제 2, 여기가 전제 3.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논증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에게요, 왜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논증의 결론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체크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유물론자들 입장에서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 자체가 뭐였어? 유물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유물론 입장에서는 뭐야? 인간은 뭐 때문에 결정한다? 뇌의 신경사건에 의해 결정한다 였어요. 자, 그렇다면 얘들아,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가 어렵대요. 왜? 인간이 자기의 의지를 가져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호르몬과 전기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도성이나 선택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인 거죠.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에 5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반자유의지 논증 살펴봤는데, 자,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 우리 고려했죠. 그쵸. 이게 전제 세 번째였어. 그렇기 때문에 틀렸네요. 고려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보실게요. 그러나 이 논증에는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기억.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 그럼 얘들아, 이건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이 논증을 까야 되겠죠? 어떻게 까는지 보겠습니다.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은 결론이 괜찮대요. 그럼 뭐야? 뭐는 괜찮다는 거야? 위에서 살펴봤던 얘는 괜찮아. 얘는 타당해. 라고 본대요. 기억조차도. 그러니까 얘는 인정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되겠대요? 밑으로 볼게요. 여기 체크.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위로 가볼까? 얘는 뭐라고 생각해? 이게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얘들아, 이게 틀렸으면은 이런 결론은 나올 수가 없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럼 왜 틀렸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해야 된대. 그치?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자유의지의 산물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 말이네. 두 가지 조건 A와 B가 만족이 되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 산물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그 얘기죠. 그럼 그 조건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합니다. 선택의 주체가 될 것.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나의 선택은 선결정되면 안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의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질문해 볼까요?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건 무슨 말이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뭐예요? 예죠. 예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그럼 얘들아 1번과 2번 조건 중에서 뭘 만족시키지 못했어? 2번 조건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내용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밑으로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바로 뭐였었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뭔 말인가 싶어 천천히 가볼게요.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원했던 것을 했다. 그럼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원하면 돼. 그지? 욕구예요, 욕구.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말한다면 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또는 선결정이 되어 있지 않든 그건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의 원함. 나는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바나나 우유죠. 얘들아 생각해 보자. 이 A가 만족이 되려면 나는 바나나 우유를 먹기만 하면은 A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지? 맞죠? 근데 얘들아 가정을 해보자. 위에처럼 첫 번째 사건.
나는 운명론적으로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다고 설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들아, 내가 그래서 실제로 바나나 우유 먹었어. 그럼 결론적으로 내 욕구는 만족됐어요, 안 됐어요? 만족됐죠? 먹었으니까. 그럼 얘들아, 욕구 충족적 이 A 자유의지는 뭐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선결정돼 있다 할지라도 내 욕구가 충족됐으니 그건 내 자유의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는요, 내가 진짜 원했어. 그쵸?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먹었어? 그럼 그것도 뭐예요? 자유의지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자유의지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얘기하려고 하는 논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몇 번 갈 거냐면 1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어. 그럼 얘들아,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입장에서 보면 욕구가 충족이 됐으니 그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얘들아, 틀렸네? 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결론은. 2번입니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어요? 원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인데 얘들아, 여기 체크할 거야. 있을 수 없다. 없다는 거야? 아니면 있을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야?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언젠간 얘기했었을 겁니다. 단정적으로 끝나는 문장과 가능성을 얘기하는 문장은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 A랑 B를요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볼게요. 얘들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거 내가 선택한 거야. 그지? 1번 조건 만족됐어. 2번. 그런데 내가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라고 하는 선택은 선결정돼 있지 않은 거라고 가정을 해봐. 그런데 내가 바나나 우유 실제로 먹었어. 그럼 이렇게 되면은 B의 조건도 만족시키고 A의 조건도 만족시켰죠. 그럼 A랑 B가 양립할 수 있는 일이 있네?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지금 위에 보시면 2번 애초에 있을 수 없다라고 가능성마저 부정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반대 사례가 있으니까. 그죠? 3번 가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어요. 선결정되어 있어. 근데 얘들아, 아까 A는요. 선결정되어 있든 선결정되어 있지 않든 원하는 걸 하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럼 얘들아, A는요. 있을 수가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아, B는요, 뭐라고 얘기했니?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잖아?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만약에 뭔가가 선결정되어 있으면 2번 조건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B가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왜? B의 조건은 뭐였어? 1번 조건, 선택의 주체가 나여야 해요. 2번 조건은 뭐예요? 선결정되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사건이 선결정되어 있대. 그럼 얘는요? 필연적으로 B가 될 수가 없겠네요. 가능성조차 없죠. 왜냐면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4번이 적절하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했어요?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A도 만족될 수도 있죠. 또 얘들아, 여기에 추가로 그 선택을 한 주체가 나라고 하는 문장이 더 추가가 된다면 B도 만족될 수가 있죠. 그럼 얘들아, 있을 수 없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다시 앞으로 가실게요. 자,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무작위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슨 조건 검토하고 있어? not 선결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할지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가 있대요. 당연하죠. 가능하죠. 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뇌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갑이 이러한 신경사건이 위로 올까요? 뭐라고 가정했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어요. 그럼 얘들아,
이걸 가정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봤던 몇 번째 조건은 만족이 된 거야? 2번 조건은 만족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1번 조건만 만족이 되면은 이거 뭐예요? 자유의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번 조건이 만족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위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2번 조건, 1번 조건. 그럼 얘들아,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은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겠네. 그러면 왜 1번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이기는 해요. 근데 그 신경 사건이 결국에는 갑이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즉 뇌가요. 그런 신경 사건으로 그런 결론을 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요. 선택을 내린 거는 누구야? 그 주체는 그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12번 한번 가볼 거예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5번 한번 볼게요. 어떤 선택이 바로 뭐였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 예죠? 선결정되어 있어요. 1번. 무슨 조건만 더 추가가 되면? 그 선택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조건만 추가가 되면? 그건 뭐예요?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1번, 비물리적인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지? 왜? 지금 니은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반자유의지 논증이나 둘 다 뭘 전제하고 있어요? 유물론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완전히 무관한 내용이에요. 2번입니다.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얘들아, 니은이 틀렸다라고 하는 걸 니은의 말을요, 반드시 입증시킬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3번입니다.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은 무관하죠. 관련이 없는 내용. 4번입니다. 선 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얘들아 지금요 뭐가 문제라고 얘기했어? 선 결정 과정은요. 선 결정에 대한 전제는 다 동의하는 거야. 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였어? 얘였어요. 그럼 얘들아 얘에 대한 언급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얘들아 4번은 관련이 없는 내용이네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13번입니다. 보기부터 볼 건데요. 자 윗글에 기역에 입각했대. 기역은 누구니?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비판자들이죠. 자, 학생이 보기와 같이 탐구한 내용인데요. 자, H의 가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실게요.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체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신경사건이 있었다. 즉, 결정하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준대요. 알게 해준대.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기 0.1초 전이라도 할지라도 얘가 0.1초 뒤에 무슨 선택을 할지가 결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따라서 얘들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뭐예요? 선 결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얘들아 H의 가설이 참이라고 한다면 인간은요 무작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네. 선 결정되어 있네. 그게 비록 0.00001초 전이라 할지라도 그지? 자 그럼 얘들아 H의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 P실험자들은 실험을 당하는 사람들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이 주어지는데 밑으로 볼게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을 할 거래요. 그리고 그 결정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사건을 동일한 사람들에게 100번 관측할 건데 만약에 실험 결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통해서 얘가 그 후에 뭐 결정하게 될지 알게 된다면 이 말은 선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됐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선결정이 입증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선 결정 과정이 옳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니까요. 그러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얘들아, 밑으로 한번 볼게요. 2번입니다. H 보실까요?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됐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선 결정이 입증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작위 가정은 참이야? 무작위는 뭐였어? 낫 선결정이었잖아. 근데 얘들아, 지금요, 만약에 H예요, 실험이 입증이 된다면 얘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얘만 고려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2번은 어때요? 참일 수밖에 없다? 틀렸죠? 3번입니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 뭐야? 여전히 모르는 상태야. 이게 선결정일지 선결정이 아닐지는 모른다 그 얘기죠. 그럼 볼게요.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런가요? 아니 입증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무조건 참이래? 안 되죠. 4번입니다. H의 가설이 선택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요. H의 말이요. 참인지 거짓인지 아직은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결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얘들아 무작위 가정 고려할 때의 결론은 뭐야? 입증이 안 됐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입증이 안 됐어. 그러면 진짜 인간이 선결정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입증이 안 됐을 뿐이에요, 얘는. 그죠? 선결정이 아닌 건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치? 그럼 얘들아, 여전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선결정이거나 또는 안 선결정이거나 이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얘들아 무조건 이 결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그건 아니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가 된 거죠. 그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 가설의 실험 결과에 입증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대요. 상관없이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요, 반자유주의 논증의 결론은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얘들아 조건이 뭐였어? 기억에 입각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은 뭐니? 그렇죠. 반자유의지인 거죠. 반자유주의 입장에서 반자유지 기억 한번 볼게요. 기억. 이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5번이라는 결론은요, 내릴 수가 있나요? 안 되겠죠? 왜냐면 반자유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 게다가 반자유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이나 이게 입증 여부와 상관이 있어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